평양의 그림자 34와 죽음의 행군 5만 명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지금 제 옆에는 몇 명이 남았을까요? 세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세어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세어보면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검은 물결이 달빛 아래 일렁이고 있었어요. 강 건너편은 중국입니다. 살 수 있어요. 저 강만 건너면, 저기까지만 가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형! 동생 리철민이 소리쳤어요.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추격대였습니다. 아버지의 부대, 헬기 4대가 하늘을 뒤덮었어요. 서치라이트가 숲을 훑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눈이 우리를 찾는 것 같았어요. 뛰어! 저는 소리쳤어요. 목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남은 동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필사적으로 탕, 탕, 탕. 총성이 울렸어요. 어둠을 찢는 소리. 누군가 쓰러졌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나도 죽어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냥 달렸어요. 12시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3개 사단이 우리를 포위했을 때, 그때만 해도 우리는 5만 명이었어요. 10년간 모은 혁명의 씨앗들. 30분 안에 항복하지 않으면 전원 사살한다. 확성기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적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동지들을 바라봤습니다. 늙은 농부, 젊은 학생, 아이를 아는 어머니, 다리를 절뚝거리는 노인. 이 사람들이 저를 믿고 따라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서연이 물었어요. 뚫는다. 제가 말했습니다. 3개 사단을요. 최유진이 되물었어요. 약한 곳이 있어.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북동쪽, 산악지형이라 기갑부대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여기로 돌파해서 압록강까지 간다. 80km야. 강만 건너면 중국이야. 거기선 아버지도 함부로 못해. 그렇게 시작됐어요. 죽음의 행군이. 첫 번째 방어선. 고지대에 기관총 진지가 3곳 있었어요. 그 뒤로 보병 500명. 정면 돌파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투조 앞으로! 저는 앞장섰어요. 총을 들고 달렸습니다. 따다다다다! 기관총이 불을 뿜었어요. 앞에서 달리던 동지가 쓰러졌습니다. 가슴에 6발. 직사였어요. 멈추지 마! 저는 소리쳤어요. 계속 달렸습니다. 옆에서 또 누군가 쓰러졌어요. 젊은 청년, 박준혁, 20살도 안 됐었습니다. 앞사람이 쓰러지면 뒷사람이 그 위를 넘었어요. 쓰러지고 넘고 쓰러지고 넘고 시체가 계단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 위를 밟고 올라갔어요. 동지들의 몸을 밟으면서 손에 피가 묻었어요. 누구의 피인지 몰랐습니다. 내 피인지 남의 피인지. 수류탄을 던졌어요. 첫 번째, 기관총 진지가 폭발했습니다. 돌파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첫 번째 방어선을 넘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수백 구, 아니, 1000단이었어요. 피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붉은색이 산비탈을 타고 내려왔어요. 3000명. 첫 번째 방어선에서만 3000명이 죽었습니다. 멈추지 마. 저는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계속 가. 여기서 멈추면 다 헛된 거야. 두 번째 방어선. 이번엔 박격포가 있었어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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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 흔들렸습니다. 폭발이 사방에서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날아갔습니다. 팔다리가 따로 떨어져서 한 여성이 제 옆에서 폭발에 휘말렸어요.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둘 다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초 다시 눈을 떴어요. 달려야 했습니다. 옆에 있던 동지가 쓰러졌어요. 한승민, 30대 초반의 남자. 혁명군에 합류한 지 3년. 아내와 어린 딸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슴에 총상이 3개 있었어요. 리, 철웅, 동지. 그가 제 옷을 잡았어요.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마. 응급처치를. 아니에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걸. 제 딸한테 아빠가 비겁하지 않았다고 전해주세요. 알았어. 약속해. 반드시 전할게. 그의 눈이 감겼습니다.
손이 축 늘어졌어요. 저는 그를 내려놓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어요.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짙은 침엽수림. 나무들이 하늘을 가렸어요. 헬기는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장갑차도. 하지만 보병은 집요했어요. 아버지의 정예부대, 특수작전군 출신들. 숲속 전투는 지옥이었어요. 시야가 10m도 안 됐습니다. 나무 뒤에서 갑자기 총구가 튀어나왔어요. 쏘고, 숨고, 쏘고, 숨고.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모든 게 뒤섞였어요. 형! 동생이 제 앞을 막아섰어요.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적의 총알이 동생의 왼쪽 어깨를 스쳤어요. 피가 튀었습니다. 저는 즉시 반격했어요. 나무 뒤에 숨어있던 적군. 2발, 머리와 가슴. 그가 쓰러졌습니다. 괜찮아? 스친 거야. 신경 쓰지 마. 동생이 이를 악물었어요. 피가 흘렀지만 그는 계속 달렸습니다. 6시간. 숲속 전투는 6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해가 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왔어요. 추격이 느려지고 있어요. 김서연이 보고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피가 튀어 있었어요. 새벽 전에 강에 도착해야 해요. 남은 인원을 세어봤습니다. 약 3,000명, 8,000명에서 3,000명. 6시간 만에 5,000명이 더 죽었습니다. 달렸습니다. 모두가 달렸어요. 지친 사람은 옆 사람이 끌었습니다. 쓰러진 사람은 업었어요.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면 죽으니까. 새벽 4시, 드디어 압록강이 보였어요. 저기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기쁨의 눈물, 안도의 눈물. 하지만 기쁨은 짧았습니다. 뒤에서 온다. 추격되었어요. 그들도 밤새 쫓아온 겁니다. 헬기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비췄어요.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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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성. 사람들이 쓰러졌어요. 강이 바로 앞인데. 강으로 뛰어들어. 헤엄쳐서 건너. 사람들이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1월의 압록강. 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저도 뛰어들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차가움이 온몸을 찔렀습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근육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팔을 저었어요. 죽을 힘을 다해. 강 건너편을 향해. 중국을 향해. 뒤에서 총성이 계속 들렸어요. 비명도, 물소리도. 누군가 제 옆에서 가라앉았습니다. 손이 물 위로 나왔다가 사라졌어요.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나도 가라앉을 테니까. 헤엄쳤어요. 그냥 헤엄쳤습니다. 손이 뭔가에 닿았어요. 흙, 돌, 중국 땅이었습니다. 기어올랐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형! 동생이 옆에서 기어올랐어요. 살아있었습니다. 어깨의 상처에서 피가 흘렀지만 강 건너편에 북한군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강을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중국이니까. 강 위에는 시체가 떠 있었어요. 수십 구, 아니 수백 구. 강을 건너다 총에 맞은 동지들. 차가운 물에 빠져 익사한 동지들. 그들이 강물에 둥둥 떠 있었어요.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몇 명이야? 저는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서연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강둑에 널브러진 생존자들. 300명 정도로 보여요. 300명. 5만 명 중 300명. 0.6%.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젖은 흙에 땅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3일 동안 걸었어요.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식량은 없었어요. 물은 계곡에서 마셨습니다. 중간에 12명이 더 죽었어요. 부상이 악화되거나 탈진해서 연길 외과, 버려진 공장을 발견했습니다. 담쟁이로 뒤덮인 낡은 건물 288명. 공장에 들어온 인원은 288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죽은 동지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한승민, 박준혁, 아이를 아는 어머니, 이름 모르는 수만 명, 리철웅 동지. 김서연이 다가왔어요. 자책하지 마세요. 아무도 동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고마워요. 참, 이상한 소문이 있어요. 이 근처에 정보상이 있대요.
북한 정보를 팔고 사는 사람. 이름이 뭔데? 김영철이래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김영철. 3년 전 압록강에서 총에 맞고 떨어진 남자. 3발의 총상. 가슴, 배, 어깨. 시체도 못 찾은 남자.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자. 그 정보상이 어디 있대? 연길 시내라고. 내일 가봐야겠어.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어요. 김영철이 압록강에 떠 있었습니다. 피투성이 얼굴로. 그런데 그가 눈을 떴습니다. 오랜만이야, 리철웅. 죽은 줄 알았지?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담장 너머 누군가 서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 그리고 웃는 입. 다시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환각이었을까? 하지만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연길 시내로 향했어요. 혼자, 폐건물 지하, 어둡고 습한 공간,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누구야? 목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한 목소리. 정보를 사러 왔어. 저는 말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어요. 흉터. 왼쪽 볼에서 턱까지 이어지는 깊은 상처. 3년 전엔 없던 것들. 오랜만이야, 리철웅. 김영철이었어요. 살아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지? 그가 웃었어요. 나도 그랬어.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3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어요. 압록강, 총성, 피, 떨어지는 그의 몸. 어떻게? 뒷얘기야. 그가 담배를 꺼냈어요. 시간 있지? 김영철의 3년. 그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난 지옥에서 돌아왔어. 복수하러. 그가 가져온 정보. 우리 안에 진짜 스파이. 35하. Coming soon.